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는 2012년보다 2.7% 증가한 59억 9,700만 달러로 2년 연속 서비스 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이 여전히 부실해 흑자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의 부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진돗개식 끝장검사와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암행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 자산 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기업 구조조정이 빨라지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 등 금융규제 합리화도 적극적으로 이뤄집니다.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메모리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이 일제히 추가 인증을 도입하기 때문에 국민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의 허점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오는 4월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중소수출기업을 10만 개로 늘리고 연간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여성 전문 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여성 연구개발 인력이 재취업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과 무역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며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 전문 무역상사를 지정 운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돌아와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다시 한번 팔자세로 전환하자 양대 증시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1950선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후반대 다시 한번 올라선 모습인데요. 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분석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가 개막을 하고 이번 주에 다양한 일정들이 잡혀져 있는데요. 한 주간의 일정부터 체크하죠. 네, 금주에는 MWC IT 관련 전시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옐런 상원 반기 통화정책 증언이 있습니다. 그 밖에 월요일 날에는 독일의 2월 2호 기환경지수, 그리고 내일은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확정치 나옵니다. 그리고 주반을 가서는 스페인 4분기 GDP라든지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 그다음에 1월 산업생산 및 경기 종합지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월말 경제지표 부분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4분기 GDP 확정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MWC 모바일 전시회 부분에서 이제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27일까지 있는데요. 빨라진 LTE망을 기반으로 한 에어로블 제품과 사물 인터넷 서비스 등에 관심을 보여지는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S5를 공개를 해서 더 관심이 들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 주식들은 이제 1월 초순, 중순 정도에서는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 이후로 옥석가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옥석가리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대신 반도체 위주의 부분에서 조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옐런 상원의 증언이 있을 예정인데, 지난주 1월 FOMC 의사록에서 1월 기준금리 인상 시점 논의가 있었고, 또 선제적 안내 합의가 실패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상원 증언에서의 옐런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지난주 FOMC 의사에서 나왔던 기준금리 인상 이런 물 관련 이제 시장의 우려 이런 부분에서를 완화시키는 발언 쪽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첫 주는 MWC를 시작으로 앨런의 청문회 일정까지 체크해 나가면서 시장 대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MWC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IT 관련주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일부 이제 주식 위주고요. 삼성전자 정도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반도체 위주로 많이 올라가다가 그것마저 최근에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MWC에 되는 갤럭시 S5 관련해서 보는 종목은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다가 주춤하고 있는데 추후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증시가 급등한 후에 오늘 소강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마침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우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좀 조정이 좀 더 전개된다면 저가 매수는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이제 경제지표 부진에 선반영된 측면과 함께 주후반에 옐런 의장 발언이 좀 불안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9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부재로 대기 물량이 두터운 이 1950선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인데요.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지난주 급등한 후에 그런 부분과 함께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외국인들도 급매수한 후에 다시 소폭 매수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삼성전자 위주 일부 그리고 경기 방어 업종이라든지 내수 소비재 이쪽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주 전 대비 원인이 증가하거나 덜 하향된 곳, 특히 내수 관련 주에서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건설, 소매유통, 은행, 기타 반도체 이런 쪽의 대응이 좀 더 유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운송이나 내수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까지 좀 눈여겨보자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말씀하셨듯이 주말 동안 여계 시장에서 원화환율이 여타 통화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환율을 반영하고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환율은 장중 1078.5원으로 고점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위안화 환율의 상승세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제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이 동조화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은 최근 이제 위안화 환율이 이제 중국 경기 부진 우려를 반영을 하면서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주요 며칠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도 좀 동조화되는, 장중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위안 환율이 좀 높게 고시되면서 달러원 환율도 고점을 높이기는 했지만은 장중 이제 내고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달러원 환율의 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월말이기 때문에 내고 물량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오전에 대우조선 해양의 6.4억 달러의 LPG 운반선 수주 뉴스가 심리적인 하락 재료로 또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일단 지난주 1,050원대에 대한 부담을 확인하고 다시 좀 위쪽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여괴도 달러원 1,060, 1,090원 사이에 레인지 플레이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90원 부근까지의 좀 상승, 여괴 중심의 상승 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3월 부각될 주식 역송금 수요, 또 이러한 주식 배당 역송금 수요와 또 이러한 원유 대금 송금 등의 대기 수요 요인들도 지지력을 제공하는 요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위쪽에서는 내고와 또 원화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듯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남은 오후장에서는 일단 내고가 상단을 제한하면서 1,070원대 중반 중심의 제한적인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 장중에 1,078원까지 올라서긴 했지만 상단에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현재 1,070원대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 체크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시장 돋보기로 찾아옵니다. 오늘장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김동섭의 시장 돋보기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G20 재무장관 회의가 폐막을 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오가는데요. 먼저 질서 있는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 그리고 신흥국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일단은 이 통화 조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쳐준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정확한 시그널을 준 것은 아니고요. 일단 테이퍼링 조절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향후 그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달라라는 것이 조언을 이제 어디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이 실업률 6.5%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는데요. 그 아예 다음 그 재무장관회의가 그 워싱턴에서 4월에 있습니다. 네. 그때 IMF라든가 있던 국제 기구에서 그 테이퍼링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3월에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IMF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은 일단은 3월에는 축소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어떤 재무장관회의에서 확실한 아웃라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신흥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테이퍼링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 매파 인사 중 하나입니다. 이 댈러스 연은 총재 리처드 피셔가 테이퍼링 속도를 줄여 나가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진짜로 테이퍼링 속도 조절에 들어갈까요? 아무래도 이번 그 G20 재무장관에서 상당히 좀 곤욕을 좀 치렀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미국 내에서도 그 비둘기파 매파로 구분이 되는데 이 비둘기들도 사실은 지금 그 테이퍼링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둘기파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이 매파의 리처드 피셔라는 그 연준 총재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테이퍼링을 진행하자라고 하는데 테이퍼링 속도 조절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지표들이 시장에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그 기후, 한파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소프트 패치 가능성, 그러니까 경기 회복 중에 일시적인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일각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매파인 리처드 피셔의 마음을 좀 흔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속도 조절이라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100억 불씩 줄이는 것을 50억 불씩 줄여나갈 것이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사실은 뚜껑을 완전히 열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테이퍼링이 늦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는 악재가 아닌 호재 쪽에 무게를 좀 실어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결국 미국 FRB 쪽에서 FOMC를 통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 소지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그동안 테이퍼링이 100억씩 줄여나가다가 갑자기 50억 불씩 이렇게 줄여나간다면 시장의 반응도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시장 영향력은 어떨까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의 축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 시점과 테이퍼링과 이게 같이 이루어질까봐 네.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원하는 가이던스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내려갔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빠르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그 금리 인상까지 갈까봐 이제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해 준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늦춘다 한다면 일단은 정말 시장에서는 FRB가 약속했던 것처럼 2015년도 말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라는 그 신뢰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바라봐야 된다고 본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형성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시장은 더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표의 악재에 시장이 잘 견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가들이 테이퍼링이 좀 더 늦춰지면서 양적 완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영향력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상당히 상승 쪽에 무게가 좀 실릴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자넷 앨런의 상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 또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언급을 아마 자넷 앨런이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메파라드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부분은 있지만 아직 협의를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지난번 FOMC 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에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언급이 좀 많지 않을까. 이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시장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작년 12월에 FOMC 회의는 제가 거의 실패작이다. 왜냐하면 결국 그 금리 인상의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시장에는 혼잡한 문제, 계속해서 혼돈 상태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이 질서정연하게 어떤 양적 완화를 줄이고 긴축으로 가는구나라는 신뢰를 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옐런은 이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 조절을 꺼내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고 지난번 하원 의원 때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 증시 최근 보면 지난해 한 해 꽤 좋은 호황을 누려왔고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이 자금들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이 상투 잡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작년 12월 달에는 미국에 들어온 자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4,440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개인이 주식을 사면은 상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개인들을 보면 과거 닷컴 버블에서 반토막 났던 사람들도 귀환했고요. 뭐 영업사원들도 상당히 귀환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설마 이것이 조정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라는 우려감을 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장은 지금부터 약 25% 정도 상승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진입은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물론 이 개인들이 나중에 빠져나갈 때 어떻게 잘 빠져나갈 것인가 이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한번 들어올 때는 어렵지만 한번 들어오면 폭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뛰지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뛰는 경우가 많아서
이익을 많이 냈다가도 마지막에는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네. 원금까지 까먹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시장 귀환은 새로운 수급 주체의 등장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결국 미국 시장이 버블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개인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수급 주체 등장이다라고 보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들이 귀환한다면 좀 좋은 시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개인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에. 저는 사실 개인들이 지금 귀환을 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개인들이 시장을 너무 많이 떠났고, 그들은 지금 시장이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작년에 30%가 오른 다음에 개인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1949포인트에서 얼마가 올라갈 개인이 등장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개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똑똑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개인이 좀 시장에 도전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폭 올라간 다음에 개인들의 귀환이 이루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이 개인은 사실은 자산운용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인들은 이제 귀환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이 버블이 나는 시점에서는 아마 우리나라도 커플링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신다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진입 타이밍을 잘 잡은 만큼 지금 시장에 개인들이 우리 시장에 돌아와 준다면 진입 시점으로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지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외국인이 돌아와 준다면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다. 근데 다시 한번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팔아주다 보니까 양대중 힘을 못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지수가 계속 상승 쪽으로 간다면 지금이 좀 저가 매수가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가끔은 이제 퐁당퐁당 들어오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약간 눌러줄 때는 제가 볼 때도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아마 시장에 집중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수급 동향 보면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8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800억 정도는 뭐 동시호가에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항상 가끔은 우리 시장을 너무 잘 알아서 동시호가에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오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시점은 개인들한테는 좋은 매수의 기회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도태됐던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시장에 상당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것이다라고 본다면 과거 2007년도에 영광을 가졌던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2007년도에 좀 영광을 가졌던 종목들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조선주 상당히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자동차에서 이제 엔화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못 움직이고 있지만 네. 투신권에서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예전에는 차화정이라고 그랬죠. 자동차 화학 정유 쪽이었는데 지금 정유주들이 시장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시장의 대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부분 또한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자동차, 정유주까지 업종별 잘 살펴보면 좋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간단하게 마감 전략 한번 짜볼까요? 현재 지수는 약 10포인트 정도 밀리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어저께 양봉을 약간 메워주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일목균형표사라 보시면 이 후행스팬이 캔들을 한 번에는 뜰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일 확률을 좀 보면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실제로 일목균형표상으로 본다면 지금 5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와 전환선의 지지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전환선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매도보다 매수 쪽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매수세가 시장을 진입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 쪽에 방향을 두고서 시장을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변함없이 시장은 상승 쪽으로 열릴 것이니까 조정시마다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자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특징주를 뽑아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시장 역시 꾸물꾸물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200일선에서 뚫어서 나가려고 하는 관계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죠. 지수의 변동성보다는 안에 거래 측면에서의 회전이 많이 일어나면서 과연 이 시장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과 돌파 못한다 쪽의 매물이 서로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요 그대로 고예요. 고다. 하여튼 장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정말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는요 CJ ENM으로 가져왔어요. 자, CJ ENM에 기분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이 나쁜 놈이 하나 숨어 있더라. 이게 나쁜 놈이냐 봤더니만 기관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더 나쁜 놈들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 누가 손해를 받느냐?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10억 이상의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CJ ENM의 내부 이제 기업 IPO 담당자,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사전에 3분기 실적을 사전에 유출했습니다. 근데 유출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알려준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기관들이요. 기관의 모 증권사에서 모 증권사뿐만이 아니고 연기금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 날짜에 무려 9%나 하락시키면서 기관들이 대거 매도를 쳤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행매매, 프론트러닝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번 동계올림픽 보셨죠? 출발선상에서 준비 땅 할 때 땅 소리 놓고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먼저 출발하면 뭐예요? 부정이다, 부정. 이거 두 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웃이죠. 그런데 요거는 증시에서 이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급 이상 이런 투자자들이 개인보다 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다음에 이걸 매매를 활용하면은 이거 우리는 모르거든요. 페널티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엄청나게 이거 강력한 제재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 무기까지도 때립니다. 무기징역 때려버린다니까요. 이 정도로 이 강화된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요. 이미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걸린 거야. 심각하다. 그래서요, 여튼요, 이 금융위원회에서는 담당자를 고발한다든지, 그리고 담당 기관에 대해서 고강도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말에 나오면서 오늘 CJ ENM이 약 지금 2%대 사실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흐름 속에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 소폭 순매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작년 4분기에 연기금은요, 매도를 쭉 해왔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정보를 가지고 연기금과 기관들이 매도해왔다는 거죠. 참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CJ ENM이 9% 급락 들어오는 날. 도대체 왜 9% 떨어지는지 저는 알 수가 없더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떨어져요. 근데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더라. 냄새가 나. 이거 아주 구린내가 나더니만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네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자, 여튼요, 올해 들어서는요, 1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고요. 2월 달부터는요, 또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좀 더 매수에 가담을 했어요. 실적 측면으로는 향후 괜찮다 이거죠. 신나게 사전정보 받아가지고 매도 칠 거 매도 치고 가격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싼 만에 사니까 좋나? 이런 분위기예요. 심각하죠.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기관의 불공정 거래는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처벌과 이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 CJ ENM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단순히 기업의 신뢰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 투자자들 전부 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증권사 문 다 닫아도 할 말이 없어요. 본인들이 무덤을 파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기업 측면으로 볼게요. 이제 좀 그 이야기는 놔두고 기업 측면을 본다면 이 14년을 보면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특히 이제 게임 부분에서 이제 국내외 실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봐요. 원래 CJ ENM의 게임 부분 매각한다 이런 설이 돌면서 주가 출렁이었던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방향을 바꿨습니까? 중국의 텐센트를 통해 가지고 약 한 2천억 정도의 지분 투자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CJ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겠고요. 특히나 좀 적자를 보고 있던 부분이 방송 부분하고 그리고 공연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적자폭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되었어요. 요즘 최근에 CJ ENM 이 방송들 보면 꽤 볼만한 게 많아요. 시청률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볼만한 거는 서울경제TV만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여튼요.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좋다. 너희들 나쁜 짓 한 놈들은 어떠한 벌이 나오더라도 달게 받아라. 그리고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을 던져주고, 일단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럼 좋다. 그러면 이러한 재발이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가? 이렇게 본다면, 저는요, 분할 매수로 얘기하겠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즉,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37,000원이 적정가다. 자, 나무의 밸류밴드 한번 보실까요? 자, 저 밸류 밴드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의 상황이 딱 중심 부분. 근데 저 밴드가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요? 전부 다 우상향적으로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네. 주가의 변동성은 커졌지만 향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37,000원이 원래 적정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업 신뢰 충격을 분명히 받았죠. 예. 분명히 요것도 뭐냐면 기업이 책임을 사실 져야 돼요. 자기 직원을 관리를 잘 못한 부분이니까 분명히 여기 신뢰가 회복되는 데는 분명히 일정 부분의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격과 그리고 제재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37,000원이 아니라 36,000원 정도, 한 1,000원 정도는 충분히 한 3% 정도는 기업 가치가 디스카운트 돼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6,000원 부분이라면 이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제발 좀 다른 기업들을 그리고 다른 기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가지고 돈 벌으면 기분 좋나? 진짜. 개인들 피눈물 흘리고 나면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면서, 그나저나 우리는 이 주식 46,000원 오면 한번 사봐서 수익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3시 10분부터는요, 제가 장마감 정리방송 하죠.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의 현 선물 매도세가 거셉니다. 양대 증시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물 선물 시장도 시장이 하방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선물 전략 좀 더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물왕주쌤 김두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장 들어서 오전장과 수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망하던 개인도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고요. 외국인 매도 확대, 기관이 나홀로 매수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마감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까지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에 일관하고 있던 부분에서 오후장 들어오면서 종목군들이 조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매도 압박을 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지수 쪽으로도 같이 동반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규모가 그렇게 무서운 공포 쪽으로는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여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금요일장 이후에 오늘 좀 특징이 있다라면 초반부는 일부 자금들이 들어왔었지만 한머니의 지속성이 됐었지만 다시 한번 기존의 누적 포지션에 대한 청산성이 걸려들면서 시장의 지루한 횡보,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 쪽으로는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조정포 쪽으로 좀 열려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나라가 발목을 좀 잡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발 동반된 위축, 오늘 중국의 특징이라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호재보다는 악재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특히나 중국 시장 쪽의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대두와 함께 그림자 금융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위기설까지로 좀 확대하면서 돌았던 것이 시장의 위축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주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규모를 판단하는 것 대비해서는 수급은 많은 양들이 출회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가운데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계가 시장을 방어하고 있냐? 전혀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인덱스 펀드 수익률만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계 쪽에 매수 스위칭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시장을 조정포로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선 콜옵션 추이 쪽이 외국인과 기관계의 동반 매도 포지션이 좀 더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들만이 전체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특징이 있겠고요.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5호장 들어와서는 거의 한산하게 관망세로 일관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선 차익과 비차익, 지금 베이시스를 계속 당겨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베이시스는 콘텐커 0.6대 부근에서 0.5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물량들이 좀 출현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비차익 쪽에서 동반 매도 카드가 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시장을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 쪽으로 내려와서 중요 저점 부근에서 포지션을 체크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마지막까지 이 기관 포지션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매수 강도가 축소가 나오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 기관계 쪽에 매수 포지션이 좀 더 확대가 되면 시장의 아랫꼬리 달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기관계 쪽에서 매수 포지션이 축소가 나오기 시작하면 현재 한 1,200억 정도 규모인데요. 이것이 반 정도, 600억 정도까지 줄어든다라면 프로그램 베이시스와 함께 현 선물이 동반해서 조금 꼬리를 달면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5호장 황금 라인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5호장 같은 경우는 254.00을 지금 현재 막 거래되고 있는 위치인데요. 254.00을 설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포인트 상에서 이 저점 부분들은 모두 다 전환 수급의 전환 스위칭이 좀 나오는 관점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지금 올라탈까 말까 기로에 있는데 이 수급의 특징에서 기관계 쪽에 매수 포지션이 절반 정도 줄어들면서 정확하게 올라탄다라면 매수 기조 쪽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락포 오늘 저점이 253.55입니다. 선물 지수상으로 55인데요. 이 부분 훼손해서 깨지는 것도 좀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지 더 추가적으로 확 떨어지면서 마무리될 확률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중간값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유심하게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체크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기관의 포지션 제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황금 라인 254.00 잡아주셨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 기조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장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시장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벌써 어느새 1945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요 526포인트 강화조 보여줍니다. 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요 세 종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종목을 다 정리해버리니까요 플러스 5% 이상 또 수익이 나버렸네요. 참 제가 요즘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 방송, 이 방송에는 10%씩만 조금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를 10% 담으셔가지고요. 제가 뭐 10개는 안 넘어가니까 중간중간에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종목이 작아질수록 현금 부여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서 또 장을 대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좋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드려볼까요? 문자 상담해드릴 겁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 번호 나가니까요. 문자 상담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바로바로 즉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수급 100점주 보고서 오늘 제가 정리할 종목들 말씀드려볼게요. 자,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우조선해양이고요. KB금융, 금호석유, 차바이오엔, 성화혜택이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오늘 AS랑 같이 해버릴게요. 대우조선해양 제가 목표가 얼마 잡았죠? 36,000원 잡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목표가 오늘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깔끔하게 일단 정리하도록 하는데요. 오늘 상승을 줬던 이유 뭘까요? 바로 수급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수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꾸준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매수해 줬어요. 그렇죠? 투신권 매수 잘 해줬는데 오늘도 살펴보니까요. 오늘도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더라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끌어올렸습니다. 내일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정리하죠?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제가 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조선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좋아요. 내일도 좋을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바로 좀 이따 말씀드릴 종목 때문이니까요. 말씀을 이따가 제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KB금융이에요. 저 최근에 조금 은행주들 제가 많이 좀 거론을 했어요. 기업은행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KB금융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 쪽으로의 추가적인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에 역시나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줍니다. 오늘도 볼까요? 잠정치인데요. 보시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가 강하게 하는 모습이 잡히네요. 그렇죠? 많은 물량 매수해줍니다. 투신도 있고요. 보험, 은행, 연기금 다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원칙상 금융주를 좀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권에만 넣어두시고요. 일단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존중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해도 나쁘진 않겠다 의견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금호석유입니다. 이 종목 매수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실 구간입니다. 그렇죠?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 1.8% 빠집니다. 최근에 수급이 어땠습니까? 조금 꼬였나요? 아주 살짝 꼬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난주죠?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에 기관이 조금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기관들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개인 물량을 빼먹고 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볼게요. 자, 오늘 보니까요, 금호석이 보니까, 자, 오늘 어떻죠? 외인들과 기관의 매수가 잡힙니다. 외인 15,000주, 기관 8,000주. 연기금에서 같이 매수가 들어오네요. 자, 오늘 양매수가 잡힙니다.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지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약간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반등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왜? 타이어 관련주로서 또 천연고무 가격이 바닥을 쳤다. 올라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나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자, 차바이오엔 정말 이 종목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AS도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죠? 기관 매도 강하지 않으면, 기관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한 3주 정도 행보를 했어요. 차트 보자면요. 길게 행보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자, 수급 볼게요. 자, 제가 기관 매도를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매도. 아마 요런 포인트 때 마음에 안 들어서 매도를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하지만 그래도 오늘장 갑자기 수급이 좋아지는데 사실 요 포인트, 제가 동그라미 친 포인트에 네. 이걸 보고서 매도하셨다면은 잘 하신 겁니다. 사실 잘 하신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잘 버텨주다가 다시 오늘 수급 보니까 튀어 올라갔어요. 네. 쫙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인이 3만 주, 기간이 몇 주? 5만 8천 주 이상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퍼펙트한 수급을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이 포인트 때 정리 안 하신 분들, 참으신 분들 오늘 또 제대로 네, 수익을 보고 있으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AS가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이때도 AS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때 제가 팔지 마라, 뭐 기관만 봐라 계속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역시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요. 기관 매도 물량만 보세요.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 10만 주 이상 나올 때는요. 그땐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항상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성우하이텍입니다. 이 종목은요. 그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 바디를 만드는 네,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성우하이텍은요. 현대차 쪽으로 매출이 가장 좀 큰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유럽 쪽으로 좀 최근에 좀 판매량이 현대차나 기아차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잡혀서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같이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종목을 추천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네. 차트상의 흐름도 바닥에서 치고 가고 수급도 갑자기 좋아지고 오늘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살펴볼게요. 많은 물량의 수급이 그래도 네, 외인들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잡히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추천을 안 했냐면요. 안 가져나왔습니다.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안 드렸고요. 하지만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는 크게 볼까요? 자, 많이 빠진 이후에 상승적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실적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군에 넣어두시고요. 한번 제가 가지고 나올 날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네요. 저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AS를 조금 하나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011님 유닛 테스트입니다. 반도체주죠?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매수가가 3,200원이세요. 네, 높으십니다. 자, 3,266원이십니다. 많이 물을 타셨는데도 요 포인트가 잡히네요. 차트 보자면 이 고점 라인 포인트가 잡힙니다. 굉장히 많은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좀 안타깝긴 한데 다시 최근 들어서 서서히 바닥 라인이 높아져 가고 있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죠. 올라가고 있어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요. 요런 그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평선이 밀집한다. 밀집하면서 튀어오른다. 여기잖아요. 요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을 했는데 약간 쉬어갑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걱정인 부분 뭐가 있냐면요. 수급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얼마냐면요. 316억짜리예요. 300억이에요. 300억. 시가총액이 300억입니다. 보자면요.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2012년 실적을 2013년 실적이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업황 개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잡아서 상승 쪽으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서도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미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되 빠진 기간 거의 1년이죠. 네, 1년 동안 다시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아셨죠?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절대 팔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심각한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질 것만 남았기 때문에 홀딩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봐드리겠습니다. 캠시스 볼게요. 카메라 오픈 줍니다. 오늘 4% 급락하네요. 자, 3,010원. 네, 매수하셨습니다. 6854님 봐드릴게요. 최근에 이 카메라 부품주들 상승이 좋았어요. 세코닉스도 볼까요? 네, 세코닉스도 네, 1월부터 많이 올랐었죠. 캠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나서 약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올라갔다가 쉴까요? 뭐, 갤럭시 S5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기타 금융 쪽에서 보니까요, 20만 주가 매도세가 잡히네요. 굉장히 많은 물량. 뭐, 토신권 매수를 해주긴 했는데, 좀 매수가 최근에 좀 많이 물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자, 오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수급이 잡힐까요? 저도 아직 안 봤는데요. 지금 들어와서 보는 거죠. 자, 기관들이 4,000주 매도세. 그러니까 투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연기금은 매도가 얼마? 17,000주가 매도세가 잡히네요. 이게 아까 문제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오늘 외인 매도세가 잡히나요? 잠깐 현재창 열어보겠습니다. 외인 매도세가 안 잡히는데요. 이 삼성 쪽의 물량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깨질까요? 지금 박스권 그 하단 부분에 딱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 어디까지 갈까요? 최악의 경우 요 포인트 잡힙니다. 얼마? 2,700, 한 7, 80원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조금 바닥에서부터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기다려 볼게요. 아셨죠? 요 포인트만 보고 기다려 볼게요. 아셨죠? 네. 요까지만 제가 봐드리고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종목 3개를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잠깐 보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추천하고 있는 종목만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종목을 갖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3가지 종목을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뷰웍스 정리하고요. 코리아이프트 정리하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목표를 갖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총 수익률이 현재 20% 넘었는데요. 세 종목을 좀 빼버립니다. 3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6%, 뷰웍스가 현재가로 6% 수익 중이고요. 그 다음 코리아이프트가 마이너스 5%죠. 플러스 한 6% 나는 거예요. 그쵸? 손해 안 봤습니다. 그쵸? 3개 다 탁 털고 나오면요, 여러분, 손해 안 봤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털고 나올게요. 왜냐하면,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코리아이프트는 정리하고요. 뷰웍스와 대우조선해양은요, 제가,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종목은 5가지 되는데요. 그 5가지 종목들 역시나 수익률을 잠깐 좀 합쳐보자면요, 꽤 많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요, 16% 이상 나고 있으니까요, 잘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꼭 좀 홀딩 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만손 10%, 이지바이오 8%, 가스공사 금호석 약간 마이너스긴 한데,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빅솔론도 잘 가고 있다는 거. 잘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제가 또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떤 종목을 김선윤도 가지고 나왔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엔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오늘 많이 밀립니다. 저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종목을 3번 아니면 4번을 가지고 오죠. 금요일은 보통 AS를 제가 해드리니까요. 5가지 종목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5가지는 없습니다.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난 것까지 하자면 꽤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즐거우실 것 같은데, 로엔 추천드린 이유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로엔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 누가 있습니까? 아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스타가 작년 말부터 새롭게 같은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로엔에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시스타가 있습니다. 시스타가 스타쉽 엔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기가 없는 연예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크게 요즘 들어 대박은 아니지만 그 중박 이상은 항상 하는 연예인이란 말이죠. 꾸준하게 실적 향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어서요,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뭘 봤냐면요, 저 적혀있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너무나 좋고 또 하나 창조경제 수혜주입니다. 요 포인트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수급 말씀드렸죠? 제가 잘 보는 수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외인들과 기관들 제가 수급이 정말 많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같이 조금 보실게요. 자, 보시면요, 외인들이 정말 많은 물량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죠. 새빨개요. 그쵸? 그리고 기관들마저 어떻게 새빨갑니다. 계속 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들이 보자면요, 며칠이죠? 10일이 넘게, 한 11일인가요? 11일 연속 순 매도세가 나갑니다. 그거 누가? 외인들과 기관들이 다 잡아먹어주고 있어요. 오늘도 볼까요? 오늘도 저 안 보긴 했는데요. 크게 궁금하진 않지만, 오늘은 아직 뜨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상승폭은 안 나오지만,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바닥권 라인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차트. 이 바닥권 라인에서 어떻게? 치고 갑니다. 치고 간다고요. 빠지지도 않아요. 장 안 좋아도. 이거 왜? 실적 수급이 뒷받침이 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최근에 기관들과 외인들의 산 물량 고스란히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게 흔하지 않아요. 아셨죠?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 종가로 갑니다. 종가로 제가 매수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요, 조금 높게 봐서 2만원 보겠습니다. 2만원 정도. 뭐,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요? 충분합니다. 2만원 보고요.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짧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로엔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인의 매도세가 마감장 들어서 많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기관의 매도 모양이 거세지면서 코스피 1942포인트까지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 들여 뒷심을 발휘해주고 있는데요. 1950선 지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